추경호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신임으로 뽑혀서 지금 새 원내대표가 연달아 TK 출신입니다.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가시밭길이라고 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큰 역할이 있죠.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잖아요. 그 108명을 완전히 똘똘 뭉쳐서 스크럼을 딱 짜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몇 명만 이탈이 돼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고 개헌을 저지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 제명을 저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범야권이 지금 192석이잖아요. 8명만 빠져나가서 200석이 되는 순간 그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자기네들 힘으로 국회의원을 제명시킬 수가 있고 자기네들 힘으로 개헌을 국회 통과를 한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을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의 그 개헌안에 대한 갑론을박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그쪽으로 이렇게 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그 개헌안은 국민투표도 통과할 가능성이 뭐 90%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를 통과하는 개헌안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4년 중임제로 대통령을 바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부칙에다가 이 개헌안이 통과하는 순간 현 대통령의 임기도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이제 써놓겠다는 거죠. 그게 조국의 꿈이잖아요. 지금 조국 대표의 자기 징역 2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전에. 왜? 신임 대통령이 자기에 대해서 사면복권 해줄 수 있는 그런 딜을 개헌 과정에서 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그 개헌 그 다음에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것도 200석이 있으면 일단 탄핵소추안을 국회를 통과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는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되고 황교안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조국 대표는 입만 열면 그 얘기해요. 5만 군데 다니면서 뭐 어제 오늘 또 했더군요. 지금 이 대본 속에 들어있습니다. 개헌을 통해서건 탄핵을 통해서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압박을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총선이 있기 몇 달 전에는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하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에이 사람이 말이야 그 가능성 제로인 얘기를 그게 그래서 저희가 막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네,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4월 10일 총선이 통과한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건 조국 혼자서 떠들어대는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오늘 또 아침 방송에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자기로서는 제로라고 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만 이거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은 그냥 대통령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있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 그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22대 국회가 되면 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과정 속에 또 국민들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면서도
또 계속해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지금은 X라고 부르죠. 대북 송금 사건의 진술 조작에 대장동 사건 녹취록을 조작하는 정치 검찰의 공선법 사건에서는 공문서 조작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임 원내대표 박찬대, 이 사람도 또 계속해서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개헌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나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가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죠. 이거는 이 사람이 민주당 원내대표야 국민의힘 원내대표 할 정도로. 왜냐하면 그동안 보수 진영 쪽에서 종부세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 종부세가요 노무현 정권 때 생긴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이걸 완화를 하는 탄핵이 붙은 것 아니냐 그랬고, 이제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란 뉴스여가지고 조선일보도 따로 취재, 전부 다 박찬대 뭐 전화 받는 사람이니까 다 취재를 했더니 그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한 거 맞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주택의 그 주택 소유자가 현재 살고 있다면 그 주택이 30억짜리가 됐건 뭐 40억짜리가 됐건 종부세 매기지 말자. 그래서 매우 환영받을 뉴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은 12억이 넘으면 공시지가 기준 무조건 종부세 때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전혀 검토한 바 없다 그랬어요. 종부세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본다면 이런 정책에 관한 건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아마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빡친 것 같아요. 어디다 대고 나오고 상의도 안 하고 쇳소리가 입에서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는 병원에 들어가 있다지 정책위 의장하고 원내대표하고 한번 꽝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사롭게 부딪혔다기보다는 그 1주택자 종부세 폐지하는 건 매우 중요한 그 당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 속사정도 만만치 않구나. 여기도 매우 시끄럽구나. 당권 투쟁이 장난이 아니구나 여기도.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러분 여기까지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저로서는 제일 행복한 시간, 여러분의 댓글을 공유하는 시간.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즐겁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당대표 선거 다 들어와. 이렇게 축제로 삼자. 윤심을 잠시 접어두고 이렇게 하자. 유토피아님. 그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중간에 또 무릎 꺾게 해서 나오지 말게 하고 특정 후보를 또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일은 이제는 하지 말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계속 때려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더 클 수 있게. 저 말은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한테 하는 말씀 같아요. 백일홍 님이 주셨습니다. 다 공격하고 내치면 누가 남나. 하이님.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참 진정한 보수 지지자이신 것 같아요. 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가 이쪽에 귀중한 정치적 자산인데 그렇게 내치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이런 댓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요 2시엔 김광일 쇼 여러분 지금 자막에 방금 드리는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 화요일 오전 11시 예전에 11시 김광일 쇼였었습니다. 글로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다. 그 총선 과정에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TV조선의 아침 프로그램 신통방통 진행을 갑자기 맡게 돼서 이건 좀 그 시간대가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 해서 오후로 잠시 시간대를 옮겼었는데요. 다시 원래 11시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희 시청자들 의견도 그렇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판단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아침 11시에 월요일과 화요일에 찾아뵙고 나머지 이제 요일은 저희 박은주, 신동훈 두 분이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그 양은경 법조 전문 기자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원래 신문 조선일보사에서 저희하고 같은 동료였었는데 장원준 TV조선 부장이 또 저희하고 합류를 해서 아주 멋지고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모시는 그런 뭐 다양한 지금 것을 저희 제 앞에 있는 지금 전 대표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는 더욱더 풍성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2시 N에서 11시 N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13일 월요일부터 다시 11시 김광일쇼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